4년제대학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충북 지역 대학의 의외과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수들은 지금이라도 증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석 연휴 도내에서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 한 곳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각각 7곳이 문을 엽니다. 연휴 기간 어느 병의원이 문을 여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충북 AI-바이오 영재고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지방비 분담 비율의 합의점을 찾은 데다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AI 영재고 설립에 힘을 싣겠다고 한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음성구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속속 이어지면서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4년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예과에는 2,000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단식 농성을 했던 교수들은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증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충북대 의예과가 60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후 4시 현재 1,100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0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예과는 지난해 모집 인원보다 2.3배 많은 63명을 모집하는데 최종 마감 결과 849명이 지원해 1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두 대학 의예과 지원자 수를 합하면 대략 2,000명 정도로 의대 증원 영향에 따라 지난해 896명보다 지원자 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수시 모집은 마감됐지만 충북대 의대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단식 농성을 했던 교수 3명은 단식을 중단하면서 지금이라도 증원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번 추석이 아니라 가을 이후라며 암 치료에 대한 한계에 봉착해 암 환자들이 병원 뺑뺑이를 돌게 되고 내년에는 아예 모든 의료 시스템이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시 모집이 끝난 마당에 어떻게 증원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모집 단위별로 증원분을 줄이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퍼센트별로 감소시켜서 시험이 진행되면 우리 그나마 망가지는 한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모집이 끝난 시점에도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상황을 타개할 솔로몬의 해법은 없는지 국민 모두가 답답하고 불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됐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네, 의정 갈등 속에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아프지 말아야겠지만 사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도내에서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이 어디가 있는지 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유일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 한 곳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각각 7곳 문을 엽니다. 청주의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모두 4곳으로 한국병원, 효성병원, 청주 성모병원, 하나병원이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건국대 충주병원, 제천은 제천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이 응급 환자를 받습니다.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청주는 청주의료원과 오송 베스티안병원, 충주는 충주의료원, 옥천은 옥천 성모병원이 진료합니다. 영동은 영동병원, 진천은 중앙제일병원, 괴산은 괴산 성모병원입니다. 아프다고 무작정 도내 유일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증상의 중경증을 따져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들어가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과 의약품도 수령 가능합니다.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큰 병원 말고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싶으면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이용 방법은 충북도청 누리집에 나와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미래병원의 재난관리기금 7억 2,8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12월까지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등 전담 의료 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건국대 충주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18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방비 분담 비율에 부처간 이견으로 충북 AI-바이오 영재고등학교 설립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최근 지방비 분담 비율의 합의점을 찾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AI 영재고 설립에 힘을 싣겠다고 한 부분도 충북으로서는 긍정적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 AI-바이오 영재고.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충북 AI 영재고에 대한 건축비 예산 200억 원은 없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게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충북이 AI 영재고의 전국 첫 사례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영재고 건립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지방비 분담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 일시 보류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초 기재부는 전체 사업비 585억 중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조율 끝에 지방비 분담 비율이 36%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를 찾은 대통령의 영재고 언급도 충북으로서는 영재고 예산 반영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충북과 같이 전국 첫 AI 영재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역시도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됐지만 지방비 분담 협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충북과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이달 초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관부처와 국회에 예산 문제를 빨리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당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광주보다는 저희 충북이 한 단계 앞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광주에 설립되는 AI 영재고 관련돼서 좋은 쪽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실패로 사업 지체 우려까지 제기됐던 충북 AI-바이오 영재고의 설립. 이처럼 긍정적 신호가 잇따르며 내년도 착공과 함께 2027년 3월 개교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의 위기감 속에 지난달 음성군의 인구가 세 자릿수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 러시가 본격화되면서 읍승격은 물론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윤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 성본 산업단지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이 한창입니다. 이번 1차에만 1,048세대, 내년 2, 3차까지 2,500여 세대가 줄줄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군에서 이주하는 입주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차후의 발전성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좀 더 조용하고 환경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음성군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속속 이어지면서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음성의 어떤 발전 이런 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서 이사를 들어오신 외지인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실제로 지난 7월 동문디 이스트를 시작으로 푸르지오 1차, 내년에도 우미린, 푸르지오 2, 3차, 자이, 아이파크 등 4,800여 세대가 일제히 입주해 2년 안에 무려 6,5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치게 됩니다. 더불어 내리막길을 걷던 음성군의 인구도 8월 말 기준 9만 377명으로 전달보다 158명이 증가했습니다. 음성군의 인구가 전월 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것은 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내년까지 한 7천여 세대가 입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5천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는 대소면의 경우 읍승격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본산단 입주가 끝나게 되면은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하게 되고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음성군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로 가는 그런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올 들어 사망자 수는 704명, 반면에 출생아 수는 176명에 그치고 있는 음성군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러시가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난해 강원자치도 내에서 7건이나 발생한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이 올해 또 터졌습니다. 양구의 한 한우 농가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건데 방역당국은 확산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주연방송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27마리를 키우는 양구의 한 축산농가. 방역관이 농장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3개월 된 송아지가 41도가 넘는 고열을 보인 건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정밀 검사를 맡겼더니 이 송아지를 포함해 2마리가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3번째, 도내에선 처음입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은 모기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폐사율은 10% 이하입니다. 하지만 소의 유상과 불임 등을 일으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강원 지역에서도 럼피스킨이 발병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농장 5km 근방엔 1,300마리에 달하는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럼피스킨 발병으로 대대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진 만큼 다른 농장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소들은 매몰 처분할 방침입니다. 또 양구와 춘천, 화천, 인제, 고성의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실을 지금 24시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에 빨리 신고를 해 주셔서 그 질병이 다른 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강원자치도는 올해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춘천에서 오는 20일까지 긴급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연뉴스 원석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청주공항 이용객은 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청주공항 예상 이용객은 국내선 5만 1천여 명, 국제선 2만 8천여 명 등 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주차장 무료 회차 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선 이용객은 3시간을 초과한 경우 국내선 이용 탑승권 등을 증빙하면 30일 이내 사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을 포함해 청주권 국회의원 4명과 지방의원,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상인회와 만나 건의사항들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내일 충주와 제천 전통시장을 찾는 등 지역위원회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추석을 맞아 도내 아동 양육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생필품과 위문품을 전달한 김 지사는 아이들과 소외계층이 외롭지 않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직원들도 격려하며 명절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와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당부했습니다. 주식회사 원건설이 청주시의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2,000매 1,000만 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오늘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열흘간 청주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5년 전보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판매가가 평균 17.2%나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휴게소 음식은 돈가스류가 1위, 우동과 비빔밥류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호두과자와 국밥, 아메리카노, 핫도그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청주대학교 축구 전용구장이 인조잔디 보수 공사 등을 마치고 새 단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학내에 국제 규격의 축구 전용구장을 설치한 청주대는 이번에 10억 원을 들여 인조잔디 보수와 스코어보드 공사를 마치고 대한축구협회 인증을 받았습니다. 청주대는 하반기 U리그의 차질 없는 경기 진행뿐 아니라 선수들의 다양한 전술 훈련은 물론 부상 위험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